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저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법적 대응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진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고, 저, 많은 금액을 예치를 하고 그래서 손실액이 엄청난 분들이 타 국가에 비해서는 뭐 그런데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이런 쪽은 좀 금액이 크겠지요. 상대적으로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쪽은 좀 적을 거고 국내에 또 많은 금액을 하신 분의 퍼센테이지를 저는 뭐 그냥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어 추정이지만은 한 10%에서 15%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태가 발생이 된 게 누차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오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정치권 그다음에 수사기관 이런 쪽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 영상을 좀 통해서 뭐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가장 좋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고 어 일정을 조율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참조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그런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되는 어 내용을 우리가 어 그 저기 뭐고 정치권에서 어 이해를 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당장 아 정치인들한테 민원을 넣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그 차이가 클 수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참여를 한 거는 블록체인 사업인데 당장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에서 단톡방에서 내가 어떤 분하고 연락을 좀 취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방법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뭔가를 설명을 하나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좀 시원찮아 갖고 제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고, 그러니까 그게 뭐 복잡다단하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단순함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근데 뭐 저도 어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다음에 뭐 어디에서 누가 강의를 하고 했을 경우에 저는 지 혼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서거나 뭔가를 설명을 하면 안 된다. 가장 적합한 사람은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이 있는 사람이라야지만이 뭐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교육자의 자질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용 교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뭐 어디에 어느 학교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손 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건 잘 썼다라고 하지만은 교단에 서 가지고 학생들한테 자기가 아는 내용을 전달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교수예요.
그게 의용교수라고 치부를 하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들은 게 시원찮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거기에 갈로 안에 뭘 넣고 그다음에 나오는 날짜 부분을 뭐를 쓰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를 또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에 있는 카카오 단톡방에서 뭐 그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 어느 분하고 어 저기 연락을 취하고 싶은데 내가 거기를 프로필 있는 그 부분을 꼭 누르면은 1대1 오픈 채팅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클릭을 하면은 그 상대방하고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이런 뭐 스마트폰을 하나 접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기능을 쓰는 거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겁을 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사업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그 처음 한번 실행을 해 주고 가르쳐 준다 이거죠. 가르쳐 줘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배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도 실제로 금액이 어느 정도 크고 하면은 이걸 잘못 보내고 했을 경우에 찾기도 찾으려고 하면 CS에 연락을 하고 거기에 뭐 증빙 자료를 보내고 뭐 해 가지고 페이백을 해야 되는데 돈을 돌려받거나 뭐 제대로 인제 실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벨이 높다고 해 가지고 또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자식들이 해 주거나 그다음에 뭐 표현을 그렇게 하는 뭐 위에 스폰서 뭐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뭔가가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을 도움을 받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 제가 그렇게 따지면은 되게 한 3% 에서 5%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95 에서 97%는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KOK 플레이가 있고 KOK 재단에서는 오로지 그 당시에 이 K 스테디움이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KOK 플레이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서비스는 주로 보는 거, 그다음에 구매를 할 수 있는 클릭만 하고 몇 개 뭐 지출을 하겠다라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 나머지는 구독권 한번 사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면은 그냥 볼 수 있는 정도. 이러니까 정말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 사업 KOK 재단에서 백서를 내고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결국에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뭐 저거 고레벨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설명을 한 게 저개발 국가의 뭐 금융적 그다음에 문화적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뭐 "사업이다."라고 설명들을 무지무지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K 스테디움에서 지금 이야기한 건 주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게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고, 게임을 제대로 된 게임이 있으니까 소개를 해 가지고 돈을 벌고, 그다음에 내가 뭐 런치패드라는 거는 이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초이스를 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이런 것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도 해본 경험도 없고, 게임을 해 봐야지 소개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플럭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넣는 거에서 돈이 필요해 가지고 현금화해서 좀 쓰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또 설명을 다른 뭐 노드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대출을 받아 가지고 현금화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그거를 찾아 가지고 뭐 내가 돈을 쓴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일 그 달러로 10만 불을 넣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000분의 1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돈은 100 불이 되는 거예요. 100 불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13만 원, 14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찾기 위해서 이거를 커뮤니티 풀에 있는 거를 SOP, 그러니까 인제 예전에는 KOK 코인을 넣어 가지고 SOP 1 개당 1 SOP를 받아 가지고 보팅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이 일종의 거버넌스 토큰이에요. 코인이에요. 근데 인제 K스타로 지금은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받겠든 우겼든 거기에 SOP를 받는 그거를 포기를 하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100 불을 내가 갖기 위해서 현금화 하는 거를, 그리고 거기에 또 하다 보면은 수수료 떨어지고 뭐 그다음에 빌리는 거면은 반드시 또 갚아야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개수로 받아 나왔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갔어요. 내가 받을 적에는 뭐 $100 밖에 안 됐는데 갚으려고 보니까 $500 가 되거나 했다고 하면은, 개수만큼을 100 개를 받았는데 100 개를 넣으려고 보니까, 사 가지고 넣으려고 보니까 그게 $1 가 $5 가 돼 있다 그러면 500 불을 해 가지고 잡아 넣어 줘야지 100 개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복잡한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이 뭐 이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걸 이용을 하는 함에 있어 가지고 내가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냐. 사실은 이거는 능력보다는 이렇게 조작을 하고 게임을 즐기는 것도 뭐 그 게임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스킬만,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지식보다는 이 뭐라 그러나 기능만 제대로 알면은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제가 뭐 57 인데 57 먹은 사람이 그런 게임을 좋아하겠냐. 그리고 내가 소개를 나는 또 예를 들어서 재미가 있는데,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 또는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따져보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한 10 대부터 20 대, 30 대, 뭐 좀 많이 봐서 40 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분들도 뭐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어야 게임을 즐기고 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는 완전히 갈로 박히지요. 이만큼 이 상황 자체를 사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를 내줄 때 유동인구, 유동인구 중에서도 분류를 하지요. 남녀노소, 연령대 대충,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거기에 그쪽에다가 뭐 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 브랜드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가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도 제조업체에서도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면은 그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이거를 살 거냐 말 거냐, 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시장 조사들을 하지요. 근데 지금의 이야기는 그냥 저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이런 이제 그 블록체인 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업은 저는 사실은 기존의 사업들을 다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뭐 이더리움부터 해 가지고 솔라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의 니즈가 정말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소비를 하는 데에 내가 거기에서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를 지불을 하면서 이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갔느냐 아니냐를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기술적인 거,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요. 거기다가 CEX, 중앙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우리 개혁회의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던 이유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그게 궁극적으로 정말 1억 명이 되고 아니면 한 수천만 명이라도 됐다고 하면은 그냥 있어도 이거의 가치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 수는 우리와 대비를 해도 거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여를 하고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스스로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저는 한 1%라도 제대로 그런 것들을 즐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게임을 이해를 하고 소개를 해 가지고 R2E를 할 수 있는지, 또 게임을 통해서 P2E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말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KOK가 우리 KOK가 어 보유를 하고 지금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가치를 유지를 하는 수단으로도 쓸 수 있는 비트이더 테드가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 그거를 유용을 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뭔가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돼요. 8월 31 일까지 쇼핑몰부터 다시 다점검을 해 가지고 실행을 하겠다는 게 8월 31 일까지로 공지를 했던 게 지금 11월 오늘 10월 13 일인가 그렇죠. 여전히 똑같은 공지가 하나 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이야기 없어요. 그리고 광주에 뭐 어떤 여자분이 이쪽 저쪽 저한테도 뭐 연락이 오고 했는데 커뮤니티 풀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에 또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코인 출금 실행을 했는데 여전히 뺑뺑 돌고 있대요. 2달이 넘었는데도. 그러면은 여기에 운영사 유지 보수 관리를 하기로 했던 업체는 뭘 하느냐는 거죠. 이게 앱 같은 앱이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가 어 그거 자체가 실행이 뭐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길어도 하루 이상 지나면 안 되잖아요. 몇 개월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7월 달 6월 중순부터 그랬는 게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공지가 나온 게 8월 말까지라고 이야기를 공지가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받아 처먹고 일을 개발을 한 쪽에서 그거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개발을 지들이 했으니까 그거를 누가 그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소위 말해서 트러블 슈팅을 누가 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했을 때 한 군데밖에 없죠. 그럼 지들이 해야죠. 그걸로 돈을 받아갔으니까. 근데 그거를 두 가지죠. 하나는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 피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는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띄워놓는 이유가 정치권에서 뭐 수사하는 수사관도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만나서 진술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유가 안 됐을 때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좀 설명을 듣고자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참조를 하면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어떤 수준이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에 그 뭐고 적합성이 최적의 상태가 최적의 상태인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영상을 올려요.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고 레벨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저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 가지고 가치를 상승을 시키는 게 더 쉬울까? 아니면은 예전처럼
등급 수익 같이 뭐 어느 한 놈한테 뭐 몇 놈들한테 쭉쭉 빨아쳐먹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는 거 그거는 없애버리고 정상적으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소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후원수당 2단계 정도까지가 유지가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겠느냐. 거기에다가 우리는 타 코인 토큰들과 다르게 스테이킹이 되는 데에 비트와 이더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게 아니죠. 뭐 1, 2위는 그냥 결정이죠. 결정돼 있는 이 두 개가 스테이킹용으로 이용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처음 들어올 때 가치나 지금 가치나 따지고 봤을 때 USDT는 가격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는 예전에 들어올 때 가치나 지금의 가치나 그게 만 불이면은 만 불 정도가 만 개가 들어왔으면 만 불 정도가 거기에 지갑에 있었을 거다. 비트와 이더가 가격이 추락을 해도 3분의 1, 3분의 2 정도가 날라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3분의 1 정도씩 남아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우리 사업의 어, 지갑에 보관이 여전히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기축통화는 개혁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해 가지고 개혁회의를 삼으로 해서 그 매수 매도의 뭐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 가지고 매수를 좀 하게 되면은 그걸 또 전부 다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뭐 스태킹 지갑에 다 넣지 않고 소각용으로 내보내 버리고 신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50억 개가 있었으니까 50억 개 중에 15억 개만 유통 물량으로 돌린다고 했으니까 추가 신고를 해서 그만큼을 15억 개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으면은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를 조정을 해 가지고 비트와 이더 테더 가지고 시장 가격을 조금 받쳐주고 플랫폼 가격을 낮춰주고 하면은 갭이 줄어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점 대비 비트와 이더가 3분의 2 토막씩 나고 3분의 1만 남았다고 하는 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3분의 1은 뭐 25%니까 4분의 1이지요. 연동이 시켜준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지금은 조금 벌어지더라도 그러면은 뭐, 어, 이 거래소 가격을 이 비트와 이더 테더 가지고 올려가지고 1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이 플랫폼 가격을 예를 들어서 1.5달러로 맞췄다. 그러면 절반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게 했을 때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홀더라고 하지요.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거는 뭔데? 저거는 가격이 어 그래도 좋네.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고 보상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어느 정도의 갭을 두고서 계속 연동을 하네. 그러면은 결국에 손해 볼 일이 큰 손실이 뭐 예를 들어서 어 비트코인이 만 불일 때 샀는데 7만 불이 돼 가지고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은 7만 불이 된 이 7만 불일 때 매수를 한 사람이 1만 불이 되면은 그 6만 불을 손실을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1만 불이 6만 불이 더 올라가 가지고 7만 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손실을 어 만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 말고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유일무이한 방법은 그냥 시장 환경이 좋아서 이게 거래소의 가격이 매수자가 많아 가지고 가격이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7만 불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거를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제 만회를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두 가지나.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비트이더고 그걸로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는 이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100% 비트이더를 다 그 회수를 환수를 시킬 수만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보다도 더 높은 가격까지도 현재 상황에서 다른 게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거의 가치가 이더리움까지도 뭐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정상적이고 그 소위 말하는 양질의 퀄리파이드한 그런 콘텐츠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만큼 중요한 거 있어요. 그다음에 이 KOK의 토큰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뭐 한 11개 정도의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치가 막 올라가고 이게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치가 있는 토큰이라고 간주를 하면은 거기에 많은 제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구매를 하는데 또 이용이 되고 뭐 콘텐츠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만큼 사실 메릿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기술을 운운하고 해 가지고 이 홍보가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기업이 메인넷을 가진 데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는 데가 많아요. 메인넷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가치가 있다. No.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건물주예요. 몇 개의 매장이 룸이 있어 가지고 매장에다가 어 매장을 운영하는 쪽에 세를 줘요. 그러면은 한 달의 인커밍을 따졌을 때 수입을 따졌을 때 매출이라든가 뭐 수입 순수익을 따지더라도 건물 빌려준 사람하고 매장을 거기에 소위 말해서 뒤에 건물주를 메인넷이라고 봤을 때 매장을 가지고 있는 쪽에 뭐 몇 개가 있는데 요 매장이 매출이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일어나고 한 달이면은 한 3억을 했다. 거기에 마진을 뭐 적게 잡아 갖고 한 5%라고 보자. 해도 5, 3, 15, 1,500만 원인가요? 근데 세를 준 사람 쪽은 그 색 렌탈비를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하나는 1,500만 원 벌었는데 하나는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왜? 건물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그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지금 아 건물 그 건물도 이미 뭐 다른 데에 입주를 다 해 갖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이미 있는데, 건물이 이게 뭐 지난번에 그 설명을 할 때 들어보니까 뭐 계단도 만들고 뭐 엘리베이터도 하고 뭐 샤시도 달고 뭐 그런 상황이래요. 이미 선점이 다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가 새로 입주하기를 기다린대요. 요즘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중소도시, 광역 도시조차도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출산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은 그 지방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뭐 그러니까 인제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서울, 경기, 인천 이쪽으로 다 옮겨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는 요 가까운 지역에도 몇 층짜리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는 데가 점포라고 이야기하지요. 상가. 비어 있는 데 많아요. 그거와 이것과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새로 건물 올려 놓잖아요. 그 상가가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가 안 들어오는 거지요. 이게 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엄청 처발라 가지고 럭셔리한 럭셔리한 타일을 바르고 인테리어를 해 놓으면은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럼 더 못 들어가지요. 이 고금리 시대에, 그리고 인구는 자꾸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반적인 거를 좀 고려를 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온 이유는 저희 탓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거를 프로텍트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재단 소속으로 있으면서 돈을 몇 천만 원씩 받아 처먹은 것들이 그거를 막아줬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은 계약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 것들도 아닌데, 그리고 버젓이 우리 이 앱에 지들이 했다고 했고 거기에 대표가 로그인 하기 전에 뭐 영상 이렇게 뱅글 몇 개 돌다 보면은 거기가 탁 나타나잖아요. 거기 재단 이사장이 나타나야지 지가 뭔데 그게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서 뭐 문제점이 정말 많은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가십이나 하는 그런 머저리 같은 것들도 뭐 그런 단체도 또 있는 거고, 뭐 개별적으로 또 전화를 해 가지고 뭐 좀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별로 궁금해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원 이런 부분, 오늘도 뭐 보면은 서로 이제 이렇게 도와드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뭐 하니까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뭐 서로 있고 해서
많은 것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나서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이런 상황인 거를 내가 소개한 분들한테 죽었다 깨어나도 뭐 말을 입을 못 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지 마세요. 그만큼 부담이 되시면은 뭐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흘러서 그분이 당장 돈이 좀 필요해 가지고 나 그거 좀 찾고 싶은데 좀 해줄래? 뭐 어떻게 좀 돈을 좀 찾도록 해줄래? 그랬을 때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는 그 사람들이 거꾸로 배신감을 어마어마하게 느낄 거다. 그때 가면은 쌍욕 나올 거고 보수하겠다 할 거고 인간 취급을 안 하려고 할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그냥 지금 좀 더 이제 그 입을 다물고 계시고 싶다라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여기는 자율적으로 하긴 하는데 적극성을 띠고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강 건너 굴경 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저는 그 세 부류 중에서 마지막은 무조건 하고 쳐내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쳐내도 그리고 저를 가십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결과가 정상화가 되면은 그 가치는 시장가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은 어, 가치를 뭐 몇 배를 더 받고 거기 있는 사람은 가치를 적게 받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솔직히 뭐 좀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솔직히 힘은 좀 덜 나지요. 근데 뭐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리고 저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다른 사람을 도와줘 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 도와주는 역할로서 만족을 했을 거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일을 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 저 자신을 과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70% 80%의 확신만 가지고는 저는 이거 정말 고민도 해보고 안 했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50%다. 저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고 그 지금까지 하는 거에 어,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정말 집중을 좀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또 그렇게 도와주실 분들이 계셔 가지고 지금 어, 일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미국 쪽은 국내 저희가 뭐 대금을 고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은 1월 25일에 했어요. 그게 지금 11월
13일이에요. 그럼 거의 한 9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미국은 수사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 사건이 몇 개로 쪼개져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은 공유가 될 거다. 수사한 내용이 공유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울산경찰청에서 한 거, 뭐 서울에서 하는 거 다 담당 수사관이 알려주지 않으면은 오픈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공유를 할 수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그 뭐 울산경찰청의 결과가 조만간에 이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결과도 좀 어, 참조를 하겠다는 게 우리 담당 수사관이 뭐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으로 이관이 됐으면 좋겠다. 뭐 현지에서 지금 하던 대로 하더라도 좀 더 이게 뭐 그 특별수사 팀처럼, 아니면은 사람이 좀 더, 수사관이 좀 더 합류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좀 빠르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기사화하는 것까지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기본 방향이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데, 좀 더 속도와 이 저기 이 일의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어, 피해자들이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대변을 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 사람이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실제로 국세의 녹봉을 받아가는 그런 수사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옮겨갔을 때는 거기 뭐 검찰에서 좀, 뭐 거기는 전문성도 또 있으니까 월급은 더 많이 받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영광관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먼저 어느 정도 뭐 윤곽이 나타나면은 여기에는 그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도움이 확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해 주실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혼자고, 오늘도 그 몇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그게 아, 저 혼자서 다 대응을 해야 돼요. 어, 어느 분이 또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그분의 연락처를 그분한테 또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잡다한, 뭐 어떻게 보면 잡무까지도 그런 기능까지도 제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정말 어, 힘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